1. 얀뇨증의 정의와 심각성. 얀뇨증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는 상태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을 위해 깨는 것조차 얀뇨증으로 정의됩니다. 놀랍게도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치료와 의학적 권고의 목표는 이러한 방해를 최대한 한 번 이하로 줄여 연속적이고 회복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얀뇨증은 나이 든 성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40대에서는 약 40%가 이 문제를 겪으며 60대에서는 60%로 증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0세 이후에는 10명 중 9명이 정기적으로 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가 전문가들에게 심각하게 여겨질까요? 그 심각성은 얀뇨증이 초래하는 간접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잠을 여러 번 방해받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면 방해는 신체가 깊고 회복적인 휴식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뇌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휴식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얀뇨증이 잦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 발병 위험이 2배로 높아지며 삶의 질과 일상활동 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망각, 혼란, 간단한 일상,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 특히 야간 낙상입니다. 졸리거나 방향 감각이 흐린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가정 내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낙상은 종종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져 장기적인 합병증, 독립성 상실, 장기 입원을 초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밤에 낙상하는 노인은 심각한 골절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학적 치료와 긴 회복 기간을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삶의 질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얀뇨증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밤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얀뇨증의 원인. 얀뇨증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단순히 노화나 밤에 마신 과도한 수분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며 나이 들면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리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얀뇨증의 주요 원인은 항인요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 생성을 조절하여 밤의 소변 생성을 크게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는 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ADH 생산이 점차 감소하여 밤에 소변 생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 감소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밤에 소변 생성을 막기 위해 닫혀있던 수도꼭지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신체가 깊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소변을 계속 생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수면이 자주 중단됩니다. 호르몬 문제 외에도 소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관인 방광의 자연스러운 노화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은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어 확장되고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 저장, 용량 감소는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배뇨 충동을 느끼게 하여 수면을 자주 방해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얀뇨증을 악화시키는 흔한 요인은 전립선 비대증, HPV로 알려진 전립선 크기 증가입니다. 커진 전립선은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이 빠르게 돌아와 적은 양의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 특히 여러 번 출산을 했거나 폐경기에 접어든 경우 골반저근의 약화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방광을 적절한 위치에 유지하는 이 근육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어 방광이 약간 이동하며 배뇨 조절을 방해하고 잦고 급한 소변 충동을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흔한 임상적 상태는 과다방광으로 방광 근육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수축하여 지속적인 배뇨 충동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 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 특히 밤에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수프 같은 음식, 그리고 밤에 마시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야간 소변 생성을 증가시켜 얀뇨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모든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얀뇨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간단한 조치를 통해 예방하여 평온하고 회복적인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얀뇨증을 줄이는 간단한 습관과 변화얀뇨증 퇴치의 큰 장점 중뇌행은 대부분의 경우 약물 없이도 생활 방식의 간단한 변화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습관은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밤에는 의학적 권고에 따라 물, 차, 수프, 주스, 수분이 많은 과일, 수박, 멜론 등 특히 알코올 음료의 섭취를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액체는 새벽에 생성되는 소변량을 증가시키므로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저녁 초반에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낮 동안 신체는 특히 다리에 액체를 축적합니다. 누우면 이 액체가 순환으로 돌아와 신장에서 소변으로 변환됩니다. 저녁 식사 후 20-30분 동안 베개나 소파에 다리를 올려놓는 간단한 습관은 이 과도한 액체를 잠들기 전에 배출하여 새벽 소변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명백한 소변 충동이 없더라도 이 습관은 방광을 완전히 비워 잠자는 동안 깨어날 가능성을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임상 경험은 이 단계가 수면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휴대폰, 태블릿, TV 사용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항인 요호르몬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수면 중에도 소변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자동 반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깨어났을 때 실제 충동 없이도 화장실에 갑니다. 이는 신체를 매일 밤 깨어나도록 조건화하여 얀뇨증을 악화시킵니다. 권고는 명확합니다. 깨어났을 때 정말 소변 충동이 있는지 아니면 가벼운 잠 때문인지 자문하세요. 견딜 수 있다면 다시 잠을 시도하세요. 이 5가지 습관, 밤에 수분 줄이기,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소변, 전자기기 피하기, 자동적인 화장실 방문을 제고하기은 이미 수천 명이 수면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일관된 작은 행동은 수면 건강과 심각한 합병증 예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실천은 며칠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옵니다. 얀요증을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얀요증을 악화시키는 간단하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밤에 깨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실제 소변 충동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이 반사적 반응은 신체가 깨기, 트리키, 소변으로 이해하도록 조건화하여 얀요증의 악순환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아도 뇌는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 문제를 키웁니다. 올바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방광이 가득 찼는지 아니면 다시 잠들 수 있는지를 평가하세요. 이 의식적인 멈춤은 차이를 만듭니다. 또 다른 빈번한 실수는 잠들기 전 침대에서 휴대폰, 태블릿, TV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한긴요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고 수면이 얕아지며 얀요증의 악순환이 심해집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 방문을 무시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소변 충동이 없더라도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소량의 소변이 새벽에 생성된 소변과 합쳐져 빠르게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을 유발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행동은 밤에 무해한 액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수프, 육수, 과일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소량이라도 수분이 많은 음식은 야간 소변량에 기여합니다. 밤에 먹은 수프 한 그릇이나 수박 한 조각은 몇 시간 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발목, 손의 부종 같은 신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이나 심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얀요증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실수로 문제는 의식적인 변화나 전문적인 개입 없이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은 야간 수면 부족을 낮 동안 긴 낮잠으로 보상하려 하지만 이는 밤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루틴을 유지하고 식이, 수분 섭취, 수면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것은 밤을 다시 통제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언제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까? 얀요증의 대부분은 생활 방식 변화로 개선될 수 있지만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위해 깨어난다면 단순한 잘못된 습관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는 신장, 방광, 전립선 또는 심혈관계의 기능적 문제를 신호하고 있을 수 있으며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증상이 밤에만 국한되지 않을 때입니다. 낮에 지속적인 소변 충동, 소변을 참기 어려움, 불완전한 배뇨 감각 또는 남성의 경우 약한 소변 흐름을 느낀다면 이는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과다방광, 심지어 신부전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다리, 발목, 얼굴, 손의 반복적인 부종은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종은 신장이나 심장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신체가 액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나이 탓이나 피로로 돌리지만 이 정상화는 중요한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 화장실 방문 중 낙상 경험이 있거나 이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얀요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골절과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험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부끄러움, 시술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미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같은 일부 상태는 조용히 진행되며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약물, 골반저 물리치료 또는 간단한 루틴 조정으로 많은 원인이 치료 가능합니다. 의학적 상담은 일반적으로 방광과 전립선 초음파, 소변 검사, 크레아티닌 검사, 그리고 배뇨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뇨 일지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침습적이지 않지만 신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수면, 소변 또는 전반적인 웰빙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에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건강, 자율성, 그리고 밤의 평온함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